사놓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싼값 사는 거.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아직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 보고 싸기도 하고 덤비기가 쉽잖아요. 큰 돈이 안 되니까 많이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경의중앙선 행신역을 나와 대로변을 따라 20분을 걷다 보면 나오는 이 아파트. 덕양구 행신동 한가운데 들어선 샘터마을 2단지입니다. 총 29개 동, 2,920가구 규모의 대단지지만 25평 가격이 3억 중반대일 정도로 집값이 저렴한 단지입니다. 연식이 오래됐고 배차 간격이 긴 경의중앙선 행신역과 거리가 멀어 매매가가 저렴한 단지로 꼽힙니다. 실제로 행신역 역세권 단지보다도 같은 평형 집값이 1억 원 이상 저렴합니다. 역세권도 아닌데다 1996년 준공에 입주 30년이 다 된 노후 단지가 최근 매매 가격이 오르고 매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만 총 16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덕양구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단지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까지 거래량이 늘면서 소형 평형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년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9천만 원에 팔렸다가 침체기였던 지난해 초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더니 지난 1월 4억 2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다시 4억 원 선을 넘겼습니다. 더 작은 평수인 전용 49제곱미터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샘터마을 2단지 건너편에 있는 햇빛마을 23단지도 올해 들어 총 16건이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해 5월 2억 9천만 원대 최저점을 찍고 지난해 4분기에는 3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 거래됐습니다. 반년이 안 되는 사이 20%가 오른 겁니다. 두 단지 거래량이 급격하게 오른 대표적인 배경으로는 교통 호재가 꼽힙니다. 고양은평선 신설역인 행신중앙로역이 두 단지를 사이에 두고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초 경기도가 수립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이 역이 신설역으로 거론되면서 이곳 일대가 들썩였습니다. 단지 규모는 크지만 철도교통 이용이 불편해 가격이 낮았던 단지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행신역을 이렇게 거쳐서 간다는 거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뜨기 시작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게 선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올해 지금 발표했어요. 원래 18년 돼야 그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임대인들은 좋죠. 사놓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싼 값에 사는 거예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아직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 보고. 그간 샘터마을 2단지가 포함된 행신동 일대는 수도권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아름아름 인기 있는 주거지역이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신역까지 도보로 거리가 멀고 서울로 이동하려면 배차 간격이 길기로 악명이 높은 경의중앙선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신중앙로역이 2단지 앞에 들어서게 되면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됩니다. 서부선 연장선인 고양은평선은 덕양구, 은평구 등 서부권역과 동작구, 관악구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신촌, 여의도, 노량진, 서울대 입구를 통과해 행신동 일대가 서울 업무지구와 가까운 직주 근접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는 6주째 상승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난 11월 셋째 주 이후 주간 매매 변동률이 단 한 번도 상승한 적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덕양구 아파트 변동률은 0.07%, 0.09%, 0.18%, 0.04%로 지속적인 상승세입니다. 올해 1월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54건으로 지난해 12월 157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 6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매매 거래량이 같은 기간 5,895건에서 6,669건으로 13.1% 늘었는데요. 이와 비교해봐도 유독 덕양구 내에서 거래가 많습니다. 금리도 여전히 높아 수도권 매수자들이 관망세인 상황에서 덕양구 거래량 증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래가 활발해진 건 매매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전세 수요까지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세를 찾으려는 임차인이 서울 외곽인 행신동과 화정동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인근 이주 수요가 매매 및 전세 거래량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행신동 옆 토당동에 있는 능곡 5구역에서 2,000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능곡 5구역 전용 84제곱미터 매물 가격이 2억 중반대로 형성됐다는 걸 감안하면 샘터마을 2단지 소형 평형대 매매가와 가격이 비슷합니다. 샘터마을 2단지 전용 39제곱미터 평균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대입니다. 세대가 이제 2주 지금 3월달이니까 계속 이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없잖아요. 맞아요. 가실 때가 딱 맞아요. 그 가격대를. 제가 볼 땐 투자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5구역에서 넘어가는 수요자들.
다만 덕양구 일대 매매와 전세 거래에서 나타나는 상승세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가격이 저렴하고 오름세인 것은 맞지만 실수요자들만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매수할 때 지나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덕양구 자체가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현재는 시기제로 상황이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소형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접근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즉 뭐 어떤 교통 호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리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GTX A노선 대곡역 개통 호재와 재건축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행신동 일대에서 20여 년 가까이 중개업을 해온 이들은 GTX와 재건축 호재를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곡역과는 직선 거리로 2.5km가량 떨어져 직접적인 수혜단지로 보기가 어렵고 아파트는 준공 30년이 다 돼가지만 재건축이 쉽지 않은 중층 아파트 단지라는 것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이들은 결국 수도권에서 보기 어려운 3억대 아파트를 매입할 수는 있지만 투자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